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가장 큰 부작용이 효과 없음이라고들 하는데요. 안티에이징 영역에서라도 충분히 받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했던 부위에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 황영 원장입니다. 혈액, 골수, 지방 각각의 줄기세포를 맞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객관적인 효과 하나, 그리고 다음 영상은 제가 실제로 받아봤던 주관적인 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과 골수 줄기세포는 주로 조혈모세포이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조혈모세포는 혈구를 만드는 세포이기 때문에 주로는 항염과 면역에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신 증상 개선 효과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중간엽 줄기세포는 주로 뼈나 근육이나 지방이나 피부나 인대 등을 만들면서 재생을 도와주는 세포이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직접적인 컨디션 및 증상 회복 기간도 한 2-3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혈액 줄기세포를 얼굴이나 신체 중 피부나 관절에 놓는 방법, 그리고 상처에 놓는 방법, 혈관에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을 혈액 줄기세포 국서주사, 혈액 줄기세포 혈관주사로 명명해 보겠습니다. 혈액 줄기세포 국수주사를 하게 되면 줄기세포 내에 존재하는 혈소판 풍부 혈장과 조혈모세포, 그리고 세포가 일부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성장인자들이 피부의 콜라겐 촉진을 활성화하고 순환을 촉진하면서 피부의 탄력과 순환을 개선시켜서 피부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조혈모세포의 작용이 염증 완화와 면역 조절도 역할도 있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이 있으면서 굉장히 붉은 분이 있어요. 그런 염증 완화와 아토피로 굉장히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했던 부위에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줄기세포 혈관주사의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좋은 부위로 줄기세포가 이동을 해서 그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호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있어서 통증이 있었다거나 입의 점막이나 피부의 포진이나 궤양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통증이 좋아지고 궤양이나 포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수 줄기세포는 전반과 후반에 골반뼈가 있죠.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장골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골수강에서 골수액을 120에서 240cc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채취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 줄기세포에는 중간엽 줄기세포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조혈모세포이고요. 이것도 역시 염증과 면역 조절 그리고 재생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골수 줄기세포는 최근에 무릎 관절염의 신기술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무릎 관절염이 일정 이상 있으면 치료를 하는 적응증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탈모에도 골수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론 피부에도 주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수 줄기세포 혈관 주사는 골격 문제로 인한 통증 그리고 파킨슨시병 같은 퇴행성 질환, 불면, 우울증,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방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이기도 하고 또한 지방 채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줄기세포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 국소주사를 통해서는 피부의 콜라겐 생성은 물론이고 손상된 피부세포를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인 기미나 여드름이나 주사피부염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염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혈관주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화의 문제들은 근골격계 통증과 불면증, 전체적인 컨디션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시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척수마비로 인한 전신마비, 그리고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영역은 과거에는 신의 영역으로 굉장히 생각되었을 만큼 접근 금지의 영역이었다면 최근에는 배아줄기세포 외에는 임상적으로 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마루타식으로 선임상도 없이 시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연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고 또한 줄기세포를 시술받는다고 해서 신체에 크게 해가 가는 부분이 없고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가장 큰 부작용이 효과 없음이라고들 하는데요. 안티에이징 영역에서라도 충분히 받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술을 받기 위한 기비용이 높은 것은 인정은 하지만 줄기세포 추출을 위한 기본 설비나 키트 그리고 시간과 공정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감내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세포 시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적으로 PRP를 시작한 지도 15년 이상이 되었고 줄기세포도 지방 흡입과 병행을 해왔습니다. 혈액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PRP와 혼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용도 했었고요. 실제로 혈액 줄기세포를 시술한 지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혈액에서 채취해서 혈액 농축으로 넣는데 그게 줄기세포인가 하는 의문들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보니 실제로 PRP와는 차이가 있고 실험적으로도 혈액 줄기세포에는 CD34라는 양성 조혈모 세포가 우리가 시술을 한번 할 때 2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조인 줄기세포의 분리 과정을 거친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공정상 비용이 너무 저렴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혈액, 골수, 지방 줄기세포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좋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운 여름에 좋은 음식, 좋은 운동으로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강생활 하시고요. 지금까지 황 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